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30일 금요일 오후 3시 24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조금 혼조했습니다. 엔비디아 급락에도 불구하고 혼조하게 마감했으면 상당히 잘 버틴 기긴 한데 잘 버티고 선방했다라고 봐줄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좀 있긴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날에 이미 한번 쿵 하고 빠졌었어 가지고 하락이 좀 강화가 된 상황이라 이 정도로 선방한 거는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계속해서 뭐 우리가 나스닥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나스닥이 어쨌든 뭐 세계 증시의 대표, 얘가 딱 평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를 어떤 기준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죠? 8월 여기 5일날에 폭락하면서 단기 바닥을 만들었었고, 그 단기 바닥 말씀드린 건 제가 8월 8일날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제 단기 바닥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다 말씀드린 게 8월 8일인 것 같고, 단기 바닥 나왔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거는 좀 말하는 이야기가 좀 타이밍이 좀 늦긴 했지만은 어쨌든 지금 와서 보니까 8월 22일 목요일날에 단기 고점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단기 고점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지금 매도 우위의 상황입니다.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 매도세를 극복한 게 아닌 상황입니다. 어젯밤에 선방해서 잘 마감했다라고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 나스닥 100 현물 지수인데 어젯밤에 올랐다가 빠졌다고요. 그죠? 올라가면서 이제 무슨 짓을 했냐, 올라가면서 위쪽에 있는 추세선 저항을 확인하면서 얘가 빠져버렸다고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뭔 이야기냐면은 지금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선들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전에 어떤 중요한 저항이 있다라 말씀드렸죠. 여기 이평선들이 빠글빠글 모여 있다라고요. 지금 이것도 극복 못했고, 여기 있는 당장 눈앞에 직면한 이 저항 때도 극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물론 뭐 아시아 증시가 뭐 상승을 하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 아무리 지금 뭐 좀 좋을 수 있으나 단기적인 측면에서 그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단기 고점이 나왔고 계속해서 아직 단기 바닥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의미 있는 지지력이라고 아직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더 빠질 수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좀 안 좋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를 봐도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죠. 엔비디아가 어젯밤에 잘 버티긴 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어젯밤에 잘 버틴 거예요. 그죠? 21선 탁 걸려가지고 6% 하락 정도에서 멈추긴 멈췄는데, 근데 문제는 얘가 6% 하락했다고 이게 이제 여기서 단기 바닥 나온 겁니까? 그것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기초 체력이 워낙 좋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워낙 강했었던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번에 폭락을 했었더라도 급하게 반등을 하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회복한 거, 매우 좋은 점수를,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고점도 이렇게 살짝 낮아지고 있어서 이런 거는 다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축축 처지기 시작했고,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고, 이 단기 바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시장을 좀 들썩들썩하게 할 수 있는 경제지표가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이미 축축 처지고 있는 시장이 한 번 더 좀 처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걸 이제 경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나올 경제지표는 뭐가 있냐면은 그 미국 물가지표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 좀 조용했던 채권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은 채권 시장도 지금 그래요. 뭐 뭘로 보나 똑같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10년 국채 선물인데, 요걸로 안 볼게요. 지금 만기가 만기일이 돼가지고 차트가 좀 이상하게 나오니까 30년물 선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모양 자체는 10년물이나 30년물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밤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둔 30년 선물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얘도 어딘가 단기 고점을, 주식시장과 비슷한 타이밍에 단기 고점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축축 처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얘도 지금 보시면 이제 5일선을 깬 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지금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어젯밤엔 은근히 21선까지 밀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얘도 가격 조정을 좀 염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지난번에 경기 침체 우려다 이러면서 한번 채권 시장에 폭등을 했었죠. 이 피로감, 이거 너무 오버슈팅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유효하니까 잘 버티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기간 조정으로 잘 버티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도는 아직 요렇게 빠지고 있는 이 흐름에 단기 바닥이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결국 주식시장하고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 오늘 밤에 그 물가지표가 발표 예정인데, 엔비디아 사례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미 시장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 물가지표가 웬만큼 시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더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도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날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실적 발표 전에 빠지더니 실적 발표 이후에도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지금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채권 시장도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이 아래쪽으로 하락은 일단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장 강한 게 아닌 뭐 나스닥 100, 가장 강한 건 지금 S&P 지수, S&P 500 지수 이런 게 지금 가장 강하죠. 이렇게 강한 S&P 지수가 아니더라도 나스닥 100 정도의 강하기만 해도 솔직히 당장 여기서 뭐 시장이 뭐 확 죽어내린다 이런 걸 생각하기에는 좀 일단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고점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이 정도 기울기는 지금까지 나스닥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이 정도는 뭐 가뿐하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좀 넘어갔던 이런 건 잘 극복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시장이 지금 당장 막 죽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장기적인 이런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장 뭐 어떤 위기나 폭락을 생각하기는 아직은 좀 무리이다 싶긴 합니다. 이런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다 드려봤고요. 뭐 지금 시장 상황의 관점을, 지금 시장 상황 해석을 좀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요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어떤 뭐 차트의 기울기 측면에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보시다시피 시장이, 이건 이제 나스닥 100인데요. 지금까지 보시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기울기로 이렇게 쭉 상승을 했다는 게 보이죠. 지금 이게 몇 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각도기로 뭐 재보면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기울기로 이렇게 쭉 올랐던 게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었고, 이보다 강하게 올랐던 때도 있고 이보다 약하게 올랐던 때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어떤 기울기를 좀 가지고 올랐던 모습이 좀 보이시죠.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최근에 2년간 모습이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이제 기울기의 측면에 좀 보자면은, 이번에 대폭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번에 대폭락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급반등을 했잖아요. 지금 급반등을 했다라면 지금 어떤 기울기로 오르고 있는 겁니까? 요런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죠. 이거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음번 상승의 기울기를 어떻게 할까를 논하는 자리가 뭐 지금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여기서 뭐 쌍바닥이니 뭐니 이런 걸 만들고 올라왔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떤 다음번 상승에 대한 기울기를 합의를 하고 올라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이 V자형으로 좀 V자형에 가깝게 비교적 급하게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울기로 지금 계속 올라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 엄청난 힘으로 V자형 반등 올라오면서 전고점도 돌파한 척하고 대폭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폭등을 해버리면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미국 증시가 여기서 대폭등을 하면은 장기적인 건전성은 매우 안 좋아질 수 있다라 말씀드렸죠. 하여튼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가 이렇게 슬슬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조정 과정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이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기울기를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밤이고 내일 밤이고 어쨌든 이제 미국 증시를 이제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 요렇게도 볼 수가 있겠어요. 얘가 하여튼 어디까지 쭉쭉쭉쭉쭉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다 어디선가 이제 탁 단기 바닥을 만들 거예요. 단기 바닥을 탁 만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 자리가 단기 바닥이다 확인이 됐다 라고 한다면 요런 식으로 어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제 나타나는 이런 기울기로 이제 미국 증시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이런 거를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가 만약 너무 많이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장적인 여기서 만약 거의
거의 전저점 분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긴 합니다만은, 만약 이제 이렇게 많이 내려와 버리면은 이 다음번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근데 이번에 뭐 예를 들어 중간에 있는 적당한 자리에서 반등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상승의 기울기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하락의 기울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가 여기서 뭐 조금 빠지는 거는, 이 정도 뭐 적당히 빠지는 거는 이 장기적인 건전성을 회복하는 어떤 이 좀 바람직한 상승 탄력을 검증하고 있는, 그런 걸 확인하고 있는 이 건전한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여기쯤에서 미국 증시가 그 물가지표를 핑계로 대서 지금까지 나왔던 매도세들을 한 번에 극복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나스닥 100 보시면 대략적으로 여기를 못 넘고 있죠? 여기를 확 돌파한 척 하면서 여기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추세선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선들을 이렇게 돌파한 척 해줬다. 만약에 뭐 오늘 밤에 한 2-3% 정도 상승하면 가능하긴 오늘 밤 2-3% 좀 상승하면 이게 가능하긴 하겠네요. 뭐 만약 이런 식으로 올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제 계속해서 이런 V자형 반등이, 이 엄청난 폭등 기울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캐치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걸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한 2-3거래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참 미국 증시가 월요일날 밤에 휴장이라 그러더라고요. 노동절인가 그래서 아마 휴장을 앞두고 있어서 뭐 공격적인 그런 매수세 같은 걸 확인하기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자리들을 극복하면은 엄청난 폭등도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엄청난 폭등, 이거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지금은 만성적으로 구조적으로 AI가 비싸다, 주도주가 비싸다라는 인식이 이제 박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이런 기울기는 솔직히 좀 정당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보다 좀 완만한 각도로 어딘가에서 하여튼 전저점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여기 어디 중간 어딘가에서 이렇게 저점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냥 이제 막연한 추측을 하면서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젯밤에 뭐 제가 여기를 못 넘는 걸 보고 하방 베팅을 이제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초대박을 막 이렇게 이제 금융위급 시세를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간 게 아니고, 짧게 쳐야지, 만약에 하루 이틀 정도 훅훅 내려오면은 그러면 적당히 이제 먹고 도망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얘가 적당히 저의 생각대로 적당히 빠졌다 라고 한다면 다시 일단 매수, 다시 어떤 주식 매수나 이런 걸 이제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수 있는 거죠. 얘는 그래도 강하니까요, 그죠? 하여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아직 단기 바닥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젯밤 분명히 엔비디아 이 정도면 뭐 양호했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밖에 안 빠졌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은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하루 만에 다 빠지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추세란 게 무서운 법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엄청난 종목이라 쭉쭉쭉쭉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종목이라, 하여튼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 아직 단기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이제 이게 중요하게 좀 드려야 될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좀 눈에 띄는 독특한 두 친구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본 증시. 일본 증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 이제 어떤 기울기 측면에서 좀 기울기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신 나간 기울기로 이렇게 급반등을 하고 있는 일본 증시가 좀 하나 눈에 띄고요. 이게 좀 하나 세계 증시의 독특한 부분이고, 독일 증시도 보시다시피 정신 나간 기울기로 이게 V자형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V자형 반등이 아니죠. 이제 더 이상 전고점 완전히 돌파한 척하고 신고가 랠리니까 이거는 이제 엄청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게 하여튼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독일하고 일본 증시 저런 상승을 좀 감내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자꾸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글쎄요, 뭐 제가 너무 뺐다간지 잘 모르겠는데,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뭐 계속해서 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여기저기서 뭐 어떤 이런 뭐 추세선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그어보면은 지금이 사실 어떤 저항권에 걸려 있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독일 증시 입장에서 여기가 어떤 중요한 저항, 지금 이 자리 1월 17일 저점이 좀 중요한 의미 있는 저점이고,
그리고 여기 이날 6월 14일 이날이 좀 의미 있는 저점인데, 이런 저점들을 연결해서 쭉 추세선들을 그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저항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저항 자리가 공교롭게도 여기 전고점 자리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바로 훅 밀리는 게 아니고 어젯밤 꾸역꾸역 또 이 자리를 살짝 돌파한 척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은 이것보다 지금 이렇게 올랐던 것보다 더 급한 기울기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약간 오버슈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제 그래서 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이 미국 증시나 뭐 채권 시장이나 이런 친구들이 벌써 축축축 처지고 있는, 엔비디아까지 축축 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얘만 이렇게 가능할까? 아무래도 그래서 어제나 어제나 이틀 전이나 하여튼 목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에 이런 움직임들은 좀 꼭지를 만들기 위한 오버슈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이런 패턴에서 종종 나타나는 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 그래도 조정이 있었던 게 이 자리거든요. 8월 20일 날이거든요. 독일 증시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동안 올랐는데, 보통 이렇게 올랐던 거 하루 만에 다 되돌리는 이런 시세가 종종 나타나긴 합니다. 이런 것들 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뭐 물론 지금까지 뭐 잘 버티긴 했는데, 종종 어쨌든 이런 패턴이 등장도 하긴 한다.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약간 좀 파생 상품도 과열돼서 한 번에 훅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싶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증시도 좀 비슷비슷합니다. 일본 증시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전저점, 그죠? 지난번 폭락에서 바닥 만들어 놓고 V자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꾸역꾸역 그냥 이미 기간 조정으로 여기서 더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도 일단 이쪽 부근이 지난번 폭락하기 전에 여기서 버벅버벅거렸던 어떤 저항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이 자리가. 얘도 일본 증시도 어떤 이런 중요한 추세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작도를 해보면은, 얘들도 지금 어쨌든 저항 같은 거에 좀 직면을 해 있음을 우리가 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세선들을 뭐 여러 가지를 뭐 그을 수 있겠죠. 이제 하여튼 이런 추세선 긋는 거는 이제 내가 얼마나 이제 의미 있는 저점들을 찾아서 잘 작도를 하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일본 증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보통 23년 10월달 자리가 조금 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어떤 추세선을 긋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저점과 저점을 지금 어쨌든 이렇게 그 상승 추세가 뭐 진행 중인 거였으니까, 지난번에 상승 추세를 기준으로 해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런 라인들을 쭉쭉쭉쭉 이렇게 작도를 해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모양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 지난번에 나왔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저점이 여기란 말이죠. 지난번 월요일 날에 폭락하기 직전에 버텼던 이 자리를 이렇게 살짝 지나가게 되는 그런 라인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살짝 저항에 좀 걸리고 있고, 지금 이 자리도 어떤 전고점, 그죠? 지난번 한번 버벅거렸던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친구들도 지금 어쩌면 고점을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오버슈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올랐지만 중요한 지표 발표 앞두고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세계 증시 분위기가 지금 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독일, 뭐 일본만 좋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순서가 약간 좀 뒤바뀌긴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뭐 내용 자체는 거의 다들 뭐 좋았습니다. 유럽 증시 일단 혼조하게 출발 예정이네요. 워낙 많이 올랐어가지고 뭐 독일은 조금 하락, 영국은 뭐 조금 상승, 뭐 프랑스 조금 상승, 이런 식으로 혼조하게 출발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일단 다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도 오래간만에 뭐 다 같이 올랐고, 일본 증시도 올랐고, 한국 증시도 올랐고, 다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 이거고요. 하여튼 중국 증시가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그 홍콩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홍콩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어떤 이런 바닥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눌림시 매수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싶긴 합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한국 증시 오늘 좀 이제 마감 볼까 하는데,
한국 증시도 사실 어젯밤 미국이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것들을 진행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아직 선물 마감이 아직 덜 되긴 했는데요.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마감한다라고 치고, 이것도 좀 비슷한 관점에서 좀 그렇게 지금까지 봤던 것과 좀 비슷한 관점에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먼저 볼까요? 그죠? 네, 코스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도 코스피 보시면은 이제 중요하게 넘어서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여기죠. 요렇게 지금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죠. 하락의 기울기가 제법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 저항이 좀 무겁다라는 거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일주일 넘게 비리비리비리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저항으로 살짝 좀 도전을 해본 거죠. 근데 저항 부근에도 가지 못하고 밀렸다. 이 정도 조금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계속 아래쪽으로 축축축 처지고 있는 그런 약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21선이 그래도 받쳐주고 있으니까 살짝 튀어는 오르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뭐 이거 한마디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죠, 뭐 하여튼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떤 지난번 이제 다음번 상승을 하긴 할 건데 어느 기울기로 상승을 할 거냐, 그걸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어딘가에서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럼 그때쯤 요렇게 이 저점과 저점 이런 걸 연결해서 다음번에 코스피가 얼마나 강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래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이 굉장히 무겁고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서 이거 극복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옵션들도 어쨌든 그래서 잘 좀 죽이고 있고, 아무튼 근데 뭐 5일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쉽게 잘 죽지는 않습니다. 풋옵션이 끈질기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5일선 살짝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죠? 3.65가 5일선인데 3.72니까 어쨌든 뭐 일단은 어쨌든 여전히 하방으로 조금 좀 우세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 증시가 이게 참 좀 한국 증시 매매하시는 분들이 참 이제 깝깝하실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그 한국 증시 장중에는 이렇게 별다른 어떤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사실 잘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모든 일이 미국에서 벌어져 있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대응이 참 하여튼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한국 증시 문 닫아 있을 때 모든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다 일어나 버리니 미국 시간에 참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한국 투자자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떤 약간 뭐 추세의 힘 이런 걸 믿고 그냥 뭐 우직하게 뭐 가는 수밖에 없는 뭐 약간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축축 약하다, 뭐 축축 빠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요. 코스닥 이야기를 이제 조금 좀 해보자면요. 코스닥입니다. 그죠? 코스닥 150 지수인데 뭐 아까 전에 선물 차트도 있긴 한데 너무 선을 좀 번잡하게 많이 그어놔갖고 그냥 요걸로 편안하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기가 낮아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이 기울기는 너무 가팔랐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극복을 했어요. 이 선 위에서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다음번에 만들어낸 기울기가 이제 이겁니다. 그죠? 여기는 이날 고점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하나 선을 대충 그어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선을 잘못 그어갖고 지금 넘어간 거로 나오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 자리 넘어가지 못하고 요 구간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물론 뭐 5일선을 안착하고 21선을 안착하고 뭐 좋은 모습이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자리,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자리를 완전히 안착하기 전까지는 이거는 좀 계속해서 코스닥도 아래쪽으로 처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만큼 일단 매도세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좀 경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일선을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동안 붕괴시켰다가 지금 8거래일째 안착을 하긴 했는데, 이게 워낙 오래간만에 안착을 한 것이라 이게 다시 한번 이제 그죠? 단기적인 측면에서 뭐겠어요?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분봉에서 보면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이게 언젠가부터 5일선을 붕괴시키면서 축축축 아래쪽으로 처지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반등심에도 반등심에도가 아직까지는 그죠? 정석적인 초단기 대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이렇게 처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좀 오르긴 올랐지만 얘가 막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돌파 안착한 것까지는 아니라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 좀 불안하다 요거입니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하여튼 재밌습니다. 변동성 지수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안정이 되고 있고 60일선을 깨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안정화되고 있긴 있는데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보면 근데 분명히 시장은 지금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다. 주의해야 된다 이거고요. 한동안 그 달러가 달러가 엄청나게 약했었는데 원화가 강하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단기 바닥 정도는 좀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지금 상승에 좀 제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1350원이나 60원대에 어떤 저항들이 있어서 별로 그렇게 뭐 재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단기 바닥은 만들어진 것 같고 5일선 위에 안착했다, 그죠? 일단 단기 바닥, 뭐 이런 바닥은 충분히 확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엔비디아가 잘 버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네도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걸 어쨌든 좋게 봐주긴 어렵습니다. 얘네도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자리들을 넘어섰다 그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불안한 그런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들이 오늘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알테오젠, HLB, 뭐 삼천당 제약, 리가캠 바이오, 하여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코스닥 종목들을 좀 견인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코스닥 쪽에서 제약바이오, 뭐 코스피에서도 제약바이오, 뭐 유동성 랠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좀 괜찮아 보이는 업종이긴 한데요. 이것도 그 업종 지수가 안 그래도 좀 찾아보니까 업종 지수들이 지금 그 웬만한 무거운 매물대에 지금 대부분 좀 갇혀 있어서 일단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임이 좀 둔화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제약 업종 지수죠. 딱 봐도 어디가 저항, 뭐 복잡하게 선을 안 그어봐도 여기 딱 봐도 전고점 이런 저항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기타 서비스에도 제약바이오 많이 포함되어 있죠. 대략적으로 이 자리 어딘가 못 넘어가고 있죠, 그죠? 뭐 물론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인 겁니다. 이평선들이 잘 모여있고 매물 소화 잘하는 거라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데 하여튼 그죠? 이것도 보시면 이격도 굉장히 다 줄어갖고 많이 모여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 쏟아지면 훅 또 쏟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 다들 저항을 넘어서지 못한 상황이라 이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어서 당장은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뭐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저런 점들 좀 주의해야 된다 이겁니다. 혹시나 코스닥 시장이 지금까지 계속 약하니까 코스닥 시장이 한번 좀 꼬꾸라지면은 이제 뭐 그런 때 하여튼 눌림시 매수 뭐 요런 걸 생각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업종 지수는 그렇고요. 제약바이오는 업종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목이 중요하죠, 그죠? 저는 하여튼 뭐 제약바이오 종목 이런 건 잘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뭐 패스하고 제약바이오가 분명히 강해서 코스닥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코스피에선 뭐 별다르게 뭐 할 말 없네요. 얘도 뭐 오늘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강했다. 그리고 2차전지 반도체가 오르니까 한동안 급등하던 2차전지는 조금 좀 부진했다 이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부진했다. 뭐 이 정도 내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하여튼 굉장히 인상적인 종목이긴 한데요. 단기 바닥이 아니고 어떤 뭐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들려는 시도를 이제 33만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제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아직까지 바닥 확인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출렁출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까지 그냥 가볍게 봤고요. 그죠? 말씀드렸죠. 뭐 어쨌든 지금은 미국 증시가 뭐 찔찔찔찔 오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근데 이렇게 시간 외에서 백날 올라봐야 소용없고 하여튼 본장에서 잘해야 되겠죠. 오늘 그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밤 9시 반에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그 물가지표 발표되는 거 그걸 재료로 해서 시장이 좀 움직일 예정이고 하여튼 그 전에 이미 미국 증시는 축축축 처지고 있고 얘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단기 바닥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도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은 거고 유로화도 바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달러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죠?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도 아마 같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네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주말에도 평상시처럼 영상 한 편 올리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마감한 거 내일 한 편 올릴 예정이고 하여튼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